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고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코스닥 대형주들이 크게 빠졌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오늘 그 약간 빠졌죠. 이제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다 0.3%대 하락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죠. 오늘로 거의 한 3일째 연속으로 지금 매파적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속보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세인트 윈스 그 총재 오늘 제가 아침에 좀 써드렸었는데 그냥 간략하게 써드렸었는데 기사도 이제 인용을 해서 보여드렸고 아직 멀었다. 결론은 그겁니다. 아직 멀었다. 금리 인상 기조가 그러니까 지금 0.75% 포인트를 올리던 것을 0.5%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 뭐 CPI도 좋게 나왔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시장에 좀 우호적인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질은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어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라는 그 핵심 그리고 이제 팩트죠.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다가 어쩌면 이번까지 0.75%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겠는데, 약간의 좀 의구심을 좀 더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CPI, PPI 다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그러니까 볼 것은 아니다.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연 4일째 지금 시장은 내년 1분기가 아니라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게 될 거라고 지금 미국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시장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불안 심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오늘 그런 금리 얘기가 탁 나오니까 덜컥 코스닥이 주저앉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어, 개별적으로는 호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요 며칠, 이번 주 한 주를 보면 호재도 상당히 있었죠. 지금 네옴시티 하나만 가지고도 좀 몇백조 원 아닙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좀 떠돌고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하고 한국의 이제 부산이 그 엑스포 이제 경쟁 2030년 국제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고 원래는 사우디 리야드가 좀 더 앞서 있었는데 우리나라 부산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업과 정부와 이제 막 대대적으로 나서니까 사우디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뭐 딜을 했다 뭐 이런 루머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일본을 가기로 했는데 일본을 지금 가기로 한 걸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엑스포 개최를 사우디 쪽으로 좀 지지를 해주고 대신에 네옴시티 얘네들은 뭐 사우디 돈이 워낙 오일 달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쪽으로 그 사업권을 좀 많이 대폭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제 일본을 가서 뭐 사업권을 줄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루머였는데 그게 뭐 맞든 틀리든 또 상당히 일리가 있긴 있죠. 근데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 엑스포 개최를 이제 그 좀 더 절실한 뭐 빈살만이 이제 후계자니까 아마도 그 엑스포 개최 즈음 해가지고 이제 어쩌면 뭐 그 왕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상황 그 전후로 그 후가 되겠죠. 지금 2023년 2030년 엑스포 개최를 전후로 해서 이제 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맞물리면서 우리나라의 수백조 원짜리 네옴시티 사업권을 갖고 오게 됐죠. 이제 경제적으로 실리적으로는 더 이익인 것 같은 그런
어떤 딜을 하게 됐다는 거.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였고, 이제 뉴스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 호재가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음, 뭐, 이번 주 한 주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관심 갈 만한 이슈가 시장의 분위기를 뒤바꿀 수도 있었던 한 주였는데, 미국의 이 재료가 연준의 이제 매파가 뭐 엄청 큰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시장이 내년 뭐 상반기 1분기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린다는 것은 추세, 금리 인상의 추세상 당연한 건데,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뭐 금리 인하라도 할 것처럼, 뭐 금리 인상을 멈추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오버페이스 하는 거는 좀 아니고요. 당연히 가는데 0.75%포인트, 0.5%포인트, 0.25%포인트로 빨리 그 인상폭을 줄여나가면서 지표들이 정상 구간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그래야 지금 모든 이제 금리와 관련된 모든 악재 우려가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금리를 올리는 추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게 될 거고, 그 뒤에 논의가 나와서 아마도 내년이 아니라 2024년도 언제쯤에, 어쩌면 한 하반기 무렵쯤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뭐 그런, 금리를 올릴 때 1년 넘게 걸렸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금리를 내릴 때도 아마 마찬가지가 될 거고, 그거보다 더 먼저 내린다면 경기가 그만큼 더 안 좋은 거니까, 사실 그게 좋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건 뭐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금리 이슈가 계속 지금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떤 악재가 되고 있었어요. 이번 주 한 주가. 그거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원래 제가 쓰던 이 증권사 HTS 프로그램이 좀 오류를 자꾸 일으켜가지고요. 원래도 자주 이제 좀 그런 오류가 있어서 뭐 지웠다 다시 깔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이 HTS를 여러 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HTS를 제가 다른 걸 가지고 한번 뭐 흐름은 똑같이 같은 흐름으로 해서 이제 내용을 비슷하게 같은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데, 또 해보니까 지금 제가 쓰는 오늘 보여드리는 게 시인성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색깔도 좀 들어가고 뭐 그래프도 좀 더 이쁘게 그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그동안에 썼던 그 K사 HTS가 좀 말썽을 좀 많이 일으켜가지고 좀 애먹은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별로였는데, 오늘은 다른 회사 이 HTS를 보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지만, 또 해놓고 나니까 시인성이 더 그러니까 잘 보인다는 거죠.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단 오늘과 이번 주에 이 HTS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좀 낯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저도 좀 이게 좀 낯설고 잘 안 보여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316종목이 올랐고요. 543종목이 빠졌습니다. 빠진 종목이 200 몇십 종목이 더 많은데 0.06%가 올랐죠. 당연히 하락 종목은 덜 빠졌고 상승 종목은 많이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는 코스피 200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코스피 200을 보니까 0.12% 상승. 당연히 대형주 흐름이 좋았다는 거죠. 코스닥은 453종목 올랐고 979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0.76%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 150이 1.14% 하락. 그래서 대형주들 흐름이 더 좋지 않고, 훨씬 좋지 않았죠.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수급에서도 차이가 좀 있네요.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가 괜찮은 흐름으로 갔던 거고, 특히 그 기관은 팔았는데 투신이 좀 많이 샀습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었고,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금투, 투신, 연기금이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 S&P 500, 미니 나스닥, 이 나스닥 선물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 0.7% 정도 오르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그 다우존스와 S&P 500, 뭐 나스닥이 다 빠졌는데 다우가 마이너스 0.02, 그다음에 S&P 500이 마이너스 0.31, 나스닥이 마이너스 0.35, 나스닥이 약간 더 많이 빠졌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격차가 크진 않았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쪽에 좀 흐름이 괜찮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0.43%가 내려서 다시 1337원대로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으로 마이너스 4.62%, 많이 빠졌네요. 81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금리 급등에 따른 해외 증시 혼조세로 보합권 출발한 이후 장 초반에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원화 변동성 확대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 출회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약보합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과 경기 둔화 우려에 약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출발한 지수가 경기 둔화 우려 및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디지털 콘텐츠, IT 부품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차 무선 충전 상용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오늘 나왔고, 실제로 좀 올랐는데요. 이거 저는 좀 뜬구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멀리 있는 얘기라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이슈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충전 시설들, 아직도 충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그런 게 멀었는데 무선 충전까지는 너무 멀리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낮에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지금 원래는 14종목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HTS는 19종목까지 한 페이지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삼성 SDI까지가 다 올랐어요. 이게 약간 지수를 좀 이끄는데 약간 도움이 좀 됐던 거라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제 빠진 종목들도 보면은 카카오가 마이너스 2%대, 네이버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고, 뭐 밑에 보면은 현대모비스라든가 신한지주라든가 뭐 골고루 올랐고, 포스코홀딩스 오늘도 1.94% 올랐고요. 자, 코스닥은 반면에 반대로 CJ ENM과 CGen 딱 두 종목만 올랐고, SM과 WCP가 보합, 리노공업도 보합, 스튜디오 드래곤도 보합이네요. 근데 나머지가 다 빠졌고, 특히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까지 8종목, 시총 8위가 다 빠졌고요. 특히 천보, 알테오젠, JY펜터까지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흐름이 안 좋았고, 또 위메이드가 또 4%대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 흐름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을 보면은 기계업종이, 코스피에서는 기계업종이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는데, 자, 기계업종의 상승 종목을 보니까 현대건설기계가 12%대, DY파워 8%대,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6%대 올랐고요. 서비스 업종이 마이너스 1%대 제일 안 좋았는데, 이 빠진 종목들 보니까
한국종합기술과 다우기술이 마이너스 6%대, NC소프트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이 좀 이런 상황 좋지 않았고요. 이 지금 HTS는 그 업종을 업종대로, 그리고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목은 또 종목대로 이렇게 따로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이것도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업종을 보니까 기타 제조 업종이 3%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제일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오른 종목들 보니까 WI가 22%대 올랐는데, 이 WI가 저기 사업장 이름을 바꿨어요. 무슨, 제가 지금 좀 봐드릴까요? 무슨 리튬 사업을 앞 전면에 내세우면서 무슨 리튬이라고 바꿨던데, 제가 잠깐만요. 지금 아직 바꾼 게 아닌가. WI가 이름을 바꾼다고 제가 봤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회사의 연혁을 보면 어반 리튬, 예, 어반 리튬으로 사명을 바꿔서 지금 이제 뭐 그 리튬 관련된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뭐 그런 게 지금 최근에 추진이 돼서 지금 오늘 22%대 급등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휴MNC, 하인크 코리아가 5% 올랐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1.46% 많이 빠졌는데, 위메이드 맥스가 5%대, 위메이드가 4%대, 또 넥슨 게임즈, 플리토, 스코넥이 3%대 하락이 나오면서 업종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JW 중해제약이 3%대, 일동홀딩스가 2%대, 또 동아ST가 1.78%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5%대, 신풍제약이 마이너스 4%대, 진원생명과학이 마이너스 3%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BC월드제약이 5%대, 알리코제약이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네이처셀이 마이너스 13%대, 이노테라피가 마이너스 9%대, PCL과 올리패스가 마이너스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공매도는 764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는 현대로템, 코스닥은 LNF가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롯데케미칼, 코스닥의 오스코텍과 LNC바이오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현대로템,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 BM, 네이처셀,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메리츠금융지주, 쌍용 CNE, CJ, S1, 효성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CJENM, AP시스템, IBTM 반도체, 콜마 B&H, 그레디언트 순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뭐 연준 위원들 뭐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좀 나왔던 얘기들 위주로 오늘 기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JP모건의 그 아시아 태평양 담당하는 이 본부장, 레온 골드펠트라고 하는 이 본부장이 한국 주식시장이 지금 굉장히 저렴하고 과소평가돼 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어쨌든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년 중순쯤에 이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금 원화 약세도 끝날 것이라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밑에 맨 마지막 네 번째 문장 보세요. JP모건은 미국 연준이 2024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 그리고 제가 뭐 요 며칠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오늘도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하지 않고 올리질 않고 이제 멈춰 있는 상태로 가다가 내후년쯤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그 내후년의 인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 하반기부터 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JP모건에서 오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에 반도체주 강세장이 온다. 이것도 반도체가 또 굉장히 어, 예민한 아주 민감한 그 경기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올해는 좀 별로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 굉장히 그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뭐 AMD 등등의 몇 개 그 종목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뒤쪽에 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동차와 클라우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분명히 늘어나는데 그게 자동차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 산업 쪽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각종 첨단 장치와 칩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작년하고 올해는 그 어떤 수요 공급 이 망이 깨져가지고 좀 애매하게 됐었지만 이게 회복이 되면 반도체 쪽에는 좋은 업황을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리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아직도 반도체가 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쪽 요즘에 이 핫하긴 많이 좀 뜨거워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주 음, 아직도 적절한 적합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에 좀 그 관심을 두자,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질 때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내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최선호주로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고령화 시대에서 결국은 인간의 수명과 관련된 그 인간의 삶과 관련된 정말 그 변치 않을 영원히 함께 갈 그 숙명 같은 거죠. 그래서 어,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늘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평균 연령이 뭐 100세 훌쩍 뛰어넘어서 100, 뭐 한 20세 정도까지 사는 그런 세상이 오고 그 이후에는 150세 뭐 얘기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신 분들이 100세가 되면 그러니까 1922년에 태어나신 분이 지금 100세잖아요. 만으로. 1922년이면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셨던 분들이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지금 뭐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를 했겠습니까? 뭐 그런 걸 따지면 뭐 질병과 이런 것들이 그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뭐 이런 우리 가난했던 1900 진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쳤던 그 분들이 100세까지 사시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세상이 계속 이제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질병과 그다음에 인간의 장기의 노화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문제 또 암과 같은 그 중질병의 정복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함께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뭐 언제나 유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신약을 개발하고 하는 그 더딘 것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증권사들이 말하기에. 뭐 좋은 종목들 많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이것도 역시 중장기로 바라봤을 때 내년, 내후년에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지금 바이오 쪽에 좀 같이 살펴보자 하는 거는 전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소송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요. CTP42 안과 질환 치료제인 그 아일리아의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리제네론에서 이제 오리지널사가 리제네론인데 미국의 특허 무효 소송을 이제 셀트리온이 참가를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1심 승소 판결이 나왔다는 그런 소식.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블록버스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러가.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이 작년에도 이제 아일리아 관련 특허를 가지고 또 리제너런하고 그 특허 소송전을 벌여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그 지금 1심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셀트리온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좀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괜찮은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도 조금 그 평소 보시던 거랑 좀 다르죠. 오늘 셀트리온은 1,500원이 빠져서 0.84%가 하락을 해서 17만 8천 원 주가 이제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이 일단 매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개인의 매도를 바탕으로 주가가 빠졌지만 수급은 개선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 거의 잡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헬스케어도 외국인이 매수, 또 개인이 매도 이런 패턴이고 주가는 약간 빠졌죠. 0.61% 빠졌는데 역시 65,000원 정도면은 뭐 이 정도면 65,000원대 정도면은 바닥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약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좀 팔았죠. 1,100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셋 중에서는 수급이 좀 더디게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만 3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개인만 샀고 54,000원대까지 주가가 다시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어제 위믹스 그 악재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지 생각보다 적게 빠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위믹스가 하락한 폭보다는 훨씬 적게 빠졌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역시 4일 연속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4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11만원대 밑으로 일단 내려왔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11만원대 밑에서는 매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강원랜드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 개인이 이틀 연속 매도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을 보면은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헬스케어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약은 0.43% 300원이 빠진 68,800원 그리고 위메이드는 0.37% 200원이 빠진 54,000원 에코프로비엠은 100원이 올랐네요. 109,400원 강원랜드도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더 좋은 그 어떤 화면을 만들면 좋겠는데 좀 방법을 더 예쁜 창을 띄울 수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V 표시를 잘 안 보일까봐 V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일봉은 그 시인성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제 그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아래쪽에 까만색 선 보이시죠? 까만색 선 241선이 그 아래쪽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17만 6천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은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해서 조금 안정세를 바로 찾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좀 더 밀린다면 17만 6천원 지금 제가 선을 그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17만 6천원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만약에 17만 6천원 정도까지 내려가거나 이걸 좀 더 깨고 내려간다면 매수 저는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HTS가 좋은 게 이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지금 현재 주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1% 정도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17만 6천원 정도를 바닥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이 긴 매물대에 하단이 뚫렸어요. 살짝 지금 6만 이 매물대가 지금 6만 5,700원인데 아니죠 6만 얼마죠? 6만 5,900원 6만 6천원 정도인데 이게 좀 뚫렸어요. 그래서 6만 5,700원 지금 현재 주가가
저는 이게 바로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이 긴 매물대를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뚫기는 쉽지 않아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바로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지금의 이 그 매물대 하단이 뚫린 이 자리가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밀린다면 그 아래 매물대 하단 64,500원까지 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1.7% 정도 추가 하락 가능하다,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약은 지금 21선 부근에서 멈췄는데, 이제 아래쪽에 매물대 하단과 그 다음에 파란색 선, 61선 그 자리가 만나죠. 겹치죠. 그래서 그 자리가 6만 8천 원 정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4% 정도 더 추가 하락 가능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6만 8천 원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매물대 하단 자리 거의 일치하죠. 5만 4천 원 정도가 매물대 하단이라 어쩌면 오늘 빠질 만큼 다 빠진 게 아닌가 싶고, 5만 4천 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면 빨간색 선 21선이 5만 3천 원짜리고요. 여기가 지금으로부터 2%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 21선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어, 바닥을 좀 잡을 가능성, 다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밀리면 5만 3천 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제 아래쪽 매물대 그 상단, 이 두꺼운 매물대가 지지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밀렸습니다. 그 아래쪽,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 상단이 10만 9,900원, 11만 원짜리였거든요. 11만 원이 뚫리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뚫렸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어디냐면 매물대 하단 10만 한 7천 원쯤 되는 자리, 지금으로부터 마이너스 2.3% 정도 추가 하락이 가능한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고 다음 주 초반 아까 그 시간에도 100원이 올랐는데, 저는 11만 원을 월요일 날 바로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어제 그 셀트 삼형제와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빠질 경우에 이제 하락세가 제한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지지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지지선들이 뚫렸어요. 그래서 셀트 삼형제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지금 바로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여기서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더 빠지면 매물대 하단까지는 열어놔야 됩니다. 10만 7천 원 정도 되는 자리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이 가능하다. 그리고 강원랜드는 보면은 지금 매물대 바닥이 아주 강합니다. 거기가 2만 3,900원 정도, 23,900원 정도 빠져도 24,000원을 깨면 곧바로 회복 이런 분위기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24,000원 깨지면 그냥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21선 지금 눌러보면은 21선 자리가 23,500원쯤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물대가 뚫리면 23,500원에 21선이 지나면서 지지를 맞춰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매물대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일봉 차트 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다우가 128포인트, S&P 500이 22.5포인트, 나스닥이 85.5포인트. 뭐 러셀 지수는 이제 소형주들 그 지수인데 9.8포인트 올라갔죠. 다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를 지금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거랑 좀 비교를 해서 보면은 다우가 169 많이 올라가고 있죠. S&P 500이 27.75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01.75 100포인트를 넘게 올라가고 있고, 러셀도 14.6.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근데 이제 어제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주가가 요동을 치다가
빠졌거든요. 장중에 이제 미국의 연준 위원들 발언도 나오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일단은 초반에 출발을 좀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좀 좋게 이어진다면 아마도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여기까지 하고요.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오늘 보신 이 AGTS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좀 저도 조금 어색하고 낯설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픽이 좀 더 예쁜 것 같고 시인성도 좀 더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주말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